그릴 때 결국은 이제 도함수 구해 가지고, 그죠? 도함수 구해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 결정하고 이제 증감표를 그렸는데, 증감표보다는 도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직접 그려서 부호를 적고 그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를 바로바로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 세 가지는 도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4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봅시다. fx가 지금 다룰 예제들은 여전히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임을 가정해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음수인 것까지 한번 그려볼 건데 패턴은 똑같으니까 같이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본격적으로 미분해서 하기 전에 쌤이 그래프 해석할 때 중요한 것들이 대칭성을 확인해보자.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주어진 fx를 잠깐 보면 4차, 2차 짝수 차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점검 한번 해보는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빼기 8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은 결국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얘는 x 4제곱 빼기 8x 제곱이랑 동일해서 처음에 있던 fx랑 같아요. 해서 마이너스 x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함수랑 같더라.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야 라고 불렀었다. 그럼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일부분만 그리더라도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는 수고가 좀 덜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요거 해석하지 않아도 잘 그릴 수 있는데 요걸 해석해 놓으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걸 하자고요.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x. 그러면 4x 세제곱, 지금 2차 내려올 거니까 16x 이렇게 되겠죠? x 짠 이렇게. 그래서 뭘 찾냐면 이거 3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x축과 만나는 곳을 찾는 게 이제 3차 함수 그릴 때도 했던 거니까 는 인수분해를 좀 해보죠. 그러면 4x를 묶어낸다. x제곱 빼기 4가 된다.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또 되죠. 합차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아름답게 x축과 0, 마이너스 2, 2에서 만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요. 이제 증가표 안 그리고 바로 도함수를 그릴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 4, 양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3차 함수 개형 3가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하나인데 x축과 몇 군데서 만나야 되냐면 3군데 0, 마이너스 2, 2 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2, 0, 2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그려보자고. x축 이렇게 생겼고 세 군데서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개형을 그린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크기 순서대로 제일 작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이게 도함수다라는 걸 꼭 표현을 해 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도함수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뭐다? 부호다. 그래서 부호를 여기다가 기록해보죠. x축 위로 가면 플러스고 x축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리하여 계속 경계,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경계가 도함수가 0이 될 때니까 이렇게 경계를 마련해서 그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원래 함수 4차 함수를 그리려고 해요. 하면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증가, 즉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직선으로 안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을 좀 붙여서 그린다 그러면 감소
우리 4차 함수 개형은 알고 한번 정리했던 거니까 감소 증가 다시 감소 쭉 가다가 만나서 증가 이런 형태로 f가 그려져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해석했듯이 f라는 함수는 짝수, 차수, 다항함수, 우함수, y축 대칭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y축을 한번 표현해보면 x는 0, 여기가 사실 y축이거든. 그치? 이 상태에서 여기가 y축이면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아래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극소를 갖는다. 극소 값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2에서 도함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도 극소인데 y축 대칭으로 그려져야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y 값이 동일해야 돼요. 괜찮죠? 그런데 얘가 y축 대칭이다를 모르고 시작을 했다면 뭘 구해봐야 돼? 극소값들을 다 구해봐야 돼. 맞지? 그런데 우리는 대칭성을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0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극대를 갖는 곳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개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만 구해오면 되죠.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극대값은 먼저 구해볼게요. 극대값은 함수값을 찾는 거였어요. 따라서 f에다가 극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즉 0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0이겠죠? f에다가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 좌우 대칭으로 있던 극소값은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f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2 이렇게. 그럼 2를 넣으면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형만 보고 넘어갈게요. 4차 함수의 도함수 f'x가 위에 그린 것처럼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면 부호가 막 뒤바뀌죠, 그죠? 그래서 원래 함수를 증가함수를 기준으로 그려보니까 W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럼 만약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서 도함수가 지금처럼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면 거꾸로 뒤집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M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거 이따가 정리할게요. 이게 첫 번째 개형이야.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4차 짝수와 3차 홀수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거 그대로 들고 갈 건데 도함수 바로 구하죠. f'x. 지난번 3차 함수 때처럼 4차 함수의 개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그러면 공통인수 4x 제곱을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x 빼기 3.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이쁘게 보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는 0을 만족하는 게 지금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을 찾는 건데 인수를 보니까 x제곱 중근이 존재하죠. 0. 그러면 얘는 0에서 그래프가 접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근이니까. 그 다음에 x는 3에서 x축과 한번 만나야 돼. 그러면 인수가 하나 있는 거는 x축과 만나는데 지나가면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려볼게요. 해서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여전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0에서는 중근을 만족하니까 접하고 3, 0보다 큰 3에서는 x축과 만나게 그려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익숙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 0에서는 접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0이어야 하고 여기가 3이어야 하는 거야. 괜찮니? 다시 한번 x제곱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는 0을 만족하는 x가 0이라서 0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주는
얘가 도함수. 자,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잠깐 0,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바뀝니다. 짠.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아까처럼 쭉 경계를 펼쳐 놓고요. 원래 함수 fx를 그리면 되죠. 그러면 얘는 감소, 잠깐 서,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다시 증가할 줄 알았더니 잠깐 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야 되는데 다시 내려가. 그럼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경계를 조금 더 내릴게요. 다시 내려가다가 드디어 3을 만나면 증가. 이렇게 F함수가 그려져요. 형태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과 잠깐 비교를 하면 도함수, 3차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나면 W 형태로 그려졌는데 두 번째 개형 도함수, 3차함수가 하나의 중근을 갖게 되면 는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면 조금 찌그러집니다. 그죠? 한쪽 W에서 한쪽이 이제 없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표현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즉 x가 3일 때에 극소를 갖게 되죠. 극소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는요 극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극소는 있는데 극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엄청나게 좀 개형이 달라졌죠. 해서 3차함수, 도함수 쳐다보면 부호가 바뀌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하다 증가. 즉 저기서 이제 3에서 극소 값을 갖게 되는데 극대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잖아, 그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괜찮나요? 그래서 극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f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 이 정도로 찾아서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그래프상에서 다 해결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f에다가 x자리에 3 넣으면 뭐 81 빼기 100 뭐 얼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할만하죠?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메모 더 할게요. fx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애초에 그냥 이거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는 공통인수 x 세제곱을 묶어내 볼 수 있겠죠. x 세제곱 묶어내면 x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없이 그냥 이 fx를 직접 그린다라고 하면 x축이랑 만나는 곳을 먼저 찾아볼 건데 그러면 는 0을 만족한 x가 세제곱 0 이거 3중근이 되는 거죠. 그쵸?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4에서 x축과 만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잠깐만 표현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0에서 3중근 그 다음에 4에서 근 이렇게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3중근을 가지는 데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x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따져보면 쭉 내려오다가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x축이었다가 4에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f예요 라고 그려줄 수 있는데 4차함수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겠어, 그치?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방에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그려놨던 f로 돌아갈게요. 돌아온다면 여기서 도함수가 x제곱이라는 중근, 0이라는 중근을 가졌는데 결국은 f, 원래 함수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는 3중근을 갖게 되고 요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존재하더라. 요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fx의 x 세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그렇더라. 알겠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4차함수의 도함수는 3차함수인데 첫 번째로 3차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 W 형태로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함수 도함수가 x축과 한 군데서 접하고 나머지 만난다. 즉 접하는 게 하나가 존재하면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진 형태가 되더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요거도 도함수 바로 구해볼게요. 이제 도함수 구해서 부호 보고 증가감소 결정한다 이거였어요. f'x는 4x 세제곱 빼기 4. 한 방에 갈게요. 4 묶어내고 봤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도함수를 그리려면 결국은 또 x축과 만나는 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옆에 적어볼까요? 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보면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는 0을 만족하는 x가 판별식 써보면 1 빼기 요거니까 음수. 그래서 허근이 존재해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xy 좌표 평면상은 실수 평면이기 때문에 허근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도함수 3차 함수가 는 0, x축과 만나는 곳을 찾아봤더니 x는 1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1밖에 없더라. 그러면 3차 함수 개형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4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긴 건데 뭘 그려도 괜찮아요. 다만 x축과 1에서 만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도함수는 모양이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x축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자, 3차 함수 f'x를 그릴 건데 1에서 만나고 끝나면 되거든. 그럼 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선생님 꼬부라지는 게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어디 있어야 돼요? 상관없다고. 왜? 도함수는 부호를 따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꼬부라뜨리는 이유는 얘가 3차 함수를 그린 거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고 중요한 거는 도함수가 x축과 1에서 만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두 개 도함수의 결국은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부호를 따져보면 1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은 이제 계속 플러스죠.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1의 왼쪽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를 그릴 때 증가감소가 사뭇 다르진 않습니다. 어느 거를 그려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앞으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리시면 돼요. 뭐 공간이 오른쪽에 있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는 0이 되는 데를 경계를 해서 그려보면 자, 1의 왼쪽에서는 감소하다가 1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대략 감소, 증가,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거를 2차 함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려는 게 4차 함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 괜찮지? 그러면 요거도 해석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건데 극대는 여전히 없죠. 극대는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겠죠. 극소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f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안 구할게요. 그러면 다시 복습.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도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 두 번째는 도함수가 x축과 한 군데서 만나고 한 군데서 접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게 그냥 한 군데서 만날 때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데 1번과 2번, 3번의 차이는 1번에서는 뭐가 존재했어요? W 형태다 보니까 극대라는 게 존재했었어.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극대가 없어요. 극대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까지 극대가 존재할 때는 자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도함수가 x축과 세 군데서 만날 때밖에 없어. 지금까지. 근데 그게 결론이 될 거야. 아래쪽에 4번 볼게요. 짠. 는 0을 만족하는 게 이제 4중근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도함수 그냥 구해볼게요. f'x는 4x 세제곱입니다. 와, 그러면 이거 세제곱짜리 3중근을 갖는 3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x축이 있고 이건 다 그려보자. 이렇게 y축이 있다면 x 세제곱짜리는
많이 언급하던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잠깐 섰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도함수가 그려지더라. 이거 4x 세제곱 그린 겁니다. 그러면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x축 밑으로 가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생성됐네요. 그럼 다 왔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기준 x는 0을 기준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그릴게요. 0을 기준으로 함수를 그려보면 0 왼쪽은 감소, 0 오른쪽은 증가. 끝! 이렇게 됩니다. 와, 너무 간단하게 그려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하자면 원래 함수 f로 돌아가 보면 이거 4차만 있으니까 뭐예요? 짝수, 차수, 다함수, 우함수, y축, 대칭까지 확인할 수 있죠. y축, 대칭. 짠!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면 여기는 x가 0인 즉 요게 이제 y축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y축 대칭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려졌지만 얘는 4차 함수야. 어쨌든 여기서도 한번 표현해 보면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만 존재해요. 한 번만 더 적을게요. 극대는 없어. 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만 봤는데 바로 밑에 이제 종합할 때는 음수일 때도 볼게요. 그런데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 극대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극대가 없습니다. 맞죠? 그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종합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3차 함수, 도함수 3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가정할게요. a가 양수.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형이 조그맣게 그릴게요. 밑에다가 음수도 해야 돼서 첫 번째 개형이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 누가? 도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요거는 이제 종합이야. 하면 부호를 따져보면 마뿔 이렇게 될 거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표시하고 증가 감소를 표현해서 그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원래 함수 그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극대 극소 지금 극대 하나 극소 두 개 이렇게 존재하죠. 요게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W 형태의 4차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형은 여기 x축이에요. 여전히 한번 접하면서 그려질 때 요거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까 그렸던 거 먼저 해볼게요. 왼쪽에서 접하고 오른쪽에서 한번 만나는 경우 도함수가 만나는 경우 또는 오른쪽에서 접하는 경우 즉 왼쪽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오른쪽에 접하는 경우 요것도 접하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 마 플러스 여기는 마 플러스 자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또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부호에 따라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고 감소만 잘 표현되면 돼요. 그래서 감소 잠깐 섰다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W 형태에서 왼쪽이 이제 평평해졌어요. 두 번째 그래프도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슝 이렇게 표현해서요. 부호를 보고 감소,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감소, 증가 잠깐 섰다가 증가 이렇게 되겠죠. F 짠. 자 그러면 두 개형 모두 결론은 뭐 한쪽이 이제 평평해진 상황인데 모두 극소값만 존재하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실근이 하나만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한 군데서만 만나고 끝나는 거. 그러면 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는 0 기준으로 감소 증가 이게 F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삼중근 갖는 거는 사실 방금 그렸던 X축과 한 군데서 만난다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리자. 요렇게 그려지는 삼중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는 0 경계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요게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둘 다 형태는 뭐 비슷해요. 해서 극소값만 존재하더라. 괜찮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 3차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이제 fx 그래프 개형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메모할게요. 여기만 극대가 존재합니다. 언제?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게 하려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첫 번째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즉 도함수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최고차 항의 계수 a라고 가정했을 때 그 a가 음수일 때로 봅시다. 그럼 차이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린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형 바로 가볼게요. 도함수 3차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는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출발을 내려가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만나도록 도함수를 그려요. 그러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니까 는 0의 경계에서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요 정도로 F 함수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극값을 표현해 보면 극대값 하나, 둘, 극소값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다 동일하겠죠, 그죠? 접하는 경우는 한 가지만 이제 그릴게요. 오른쪽이 접하거나 왼쪽이 접하거나 이건데,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도함수 3차 함수인데 여기서 접하고 올라가서 한 군데서 만나고 이게 도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그러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는 0 기준으로 경계. 그럼 요 녀석은 증가 잠깐 섰다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 극소를 표현해 보면 극대값 하나밖에 없네요. 맞죠? 자, 접할 때는 요거 하나로 하고요. 그 다음에 허근 갖는 경우까지만 할게요.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한 군데서만 만나게 뭐 생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도함수 하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끝이야. 그러면 는 0의 경계를 기준으로 얘는 증가, 감소 되게 단순해지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표현해 보면 극대값 하나밖에 없어요. 극대값. 와, 그래서 여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한 군데다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 애들 다 공통점은 극대값을 다 갖는데 맨 앞에 있는 요 그래프만 극소값을 가져요. 그냥 극소라고 적을게요. 얘만 극소값을 갖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날 때
그때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뭐 두 번째 그래프를 포인트로 준다 그러면 어떤 4차 함수를 그렸는데 극소값이 존재하도록 그려지는 조건은 이렇게 되면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면서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군데서 x축과 만나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형을 쭉 알고 계셔야 돼.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한마디예요. 4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밖에 없어? 맨 앞에 그렸던 저 그래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즉 는 0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서로 다른 3개. 즉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난다.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도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알겠지?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도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그려지는 거니까 요거를 여러 번 좀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금까지 그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그래프 2개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유형이라는 건데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 x축 입다시만하게 그리세요. 어떤 도함수를 그릴 건데요.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이건 선생님 맘대로 그리는 거야. 한번 접했다가 올라가는 도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먼저 뭘 파악하냐면 어디서 x축이랑 만나는지를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뭘 표시해요? 그래프가 x축 위로 있으면 플러스,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x축 밑으로 있으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원래 함수 fx가 언제 극대, 언제 극소, 요거는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드니까 뭘 해보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원래 함수를. 그럼 아까 하던 그 얘기입니다. 는 0을 만족하는 경계를 먼저 그려놓고 부호를 따라서 증가, 감소 그려 제끼면 돼요. 그러면 증가, 감소, 다시 증가,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자, 이 볼록선, 곡선을 좀 그리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직선으로 쭉쭉 그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극대, 극소 파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원래 함수야. 와, 그렇다면 표시해보죠.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거네요. 그쵸? 이 외에는 없네. 극대, 극소 하나씩 이렇게 됩니다. 해석 괜찮죠? 그러면 돌아가면 이제 F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 변화만 보고 제일 왼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저기에서 극점이 있겠구나. 그런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가상의 그래프. 증가하다가 감소. 봉우리네. 그러면 극대. 그럼 저기서 극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내려가다가 올라오네. 극소. 그런데 세 번째 점은 플러스에서 부호가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 밑에 조금 더 복잡한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큼지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많이 그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 많이 빼세요. 이 마음대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먼저 슉 빵꾸
같은 x값에 대해서 빵꾸.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렸다가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쭉 내려가. 빵꾸. 같은 x값에 대해서 빵꾸. 그리고 뭐 쭉 내려가. 도함수가 요 딱으로 생겼다고 봅시다.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괜찮지? 근데 도함수가 뭐가 제일 중요하니? 도함수는 뭐 0 찾는 것도 중요한데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야. 뭐 꼬불꼬불했다 이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부호를 가늠하는 기준이 0이 되는 위치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거, 접선의 기울기를 모아놓은 거야,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원래 함수를 이제 밑에다가 그려볼 건데, 가정하기를 이것의 원래 함수 F를 그릴 건데, 요거는 연속 함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붙여서 그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경계. 는 0이 되는 거를 쭉쭉 내려서 그리겠습니다. 먼저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쭉 내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도함수에서 끊겨 있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저기서도 그리긴 그릴 건데 일단 부호부터 표현해 봅시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계속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할 거는 이거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던 F'X에서 끊겨 있는데 불연속인데를 잠깐 보자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알파 값이고 여기가 베타 값이다. X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도함수를 지금 그려놓은 상태니까 왼쪽에서 알파로 가깝게 가면 이 녀석은 플러스 값이지, 그치? 도함수가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다, 그치? 그런데 알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너스 값이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도함수 그래프만 보더라도 알파라는 x값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즉 좌미분계수는 양수고 오른쪽의 우미분계수는 음수죠.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지 않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미분 불가라고 하죠. 미분 가능은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미분 불가한 곳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값도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있는 거잖아.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값이고 왼쪽은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x는 베타에서 미분 불가한 녀석이야. 괜찮죠? 요거를 분석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래프 그리러 가봅시다. 왼쪽부터 쭉 가볼게요. 감소, 아니 미안, 플러스니까 증가, 연속이니까 감소, 다시 증가, 이렇게 갈 건데 알파라는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f는 연속함수, 즉 붙어있는 함수로 그릴 건데 미분이 불가해. 다시 말하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알파를 지나는 순간 얘는 감소를 갑자기 해야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따지면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알겠죠? 감소. 그러다가 다시
증가 쭉 그러다가 감소인데 여기서도 베타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감소를 쭉 하다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다시 감소. 이게 연소 감수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먼저 아까 하던 대로 극대 여기 있네요, 그죠? 극대.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극대 또 있지. 여기도 극대야. 다시 극대값, 극소값 구할 때 미분을 이용하긴 하지만 쌤이 계속 이걸 강조했죠. 미분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는 극대 극소랑 상관이 없다. 극대 극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적당히 구간을 잡았을 때 제일 높게 있으면 극대, 제일 낮게 있으면 극소거든. 얘는 지금 뾰족한 곳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극대가 맞아요. 극대. 그래서 극대 값은, 극대점은 네 군데나 존재해요. 극소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색깔 바꿀게요.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뾰족한 여기도 극소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극대값 4개, 극소값 3개가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할 것은 여기죠. 여기는 미분이 불가해.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미분이 불가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도함수에서 왼쪽 오른쪽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계수가 없어서 미분 불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잖아, 그지? 급격하게 바뀌고 결국은 그래프상으로 뾰족한 점에서 미분 불가 요거를 보여줬던 겁니다. 알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원래 함수를 해석하는 그래프를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사로잡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쭉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 75페이지에 있는 최대 최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방금 그렸던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와, 극대 극소 하다가 이제 다시 최대 최소로 돌아왔어요. 최대 최소는 우리가 보는 범위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전체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보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함수, 4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이때 최대 최소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함수 구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차 함수인데 도함수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는 0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죠? x축과 몇 군데서 만난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인수 찾기 우리 고1 때 내용을 해야겠죠. x에 얼마 넣으면 는 0이 될까요? 얼마? 2 한번 넣어볼까요? f'x 자리에 2. 그러면 8, 12, 마이너스 8. 정확히 는 0이 되네요. 이 말은 뭐야?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x-1을 쓰고 나머지를 위에 f'x 만들기 위해서 그냥 쭉쭉쭉 만드는데 그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직접 나누기 위해서 몫을 찾아야겠죠.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1, 3, 마4, 마12. 그 다음에 x-2로 나눌 거니까 2. 그러면 1 내려오고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나누어 떨어진다. 확인.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f'x로 돌아가서
얘는 x-2를 인수로 가지고요. 몫은 암산을 좀 할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다시 인수분해가 2 곱하기 3으로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까지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4차 함수의 도함수 3차 함수가 너무나도 이쁘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이제 조그맣게 그릴게요. 원래 함수만 잘 그리면 되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세 군데서 만나게 그리며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게 f'x 꼭 도함수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극대극소를 찾는데 갑자기 도함수에 넣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나오니까 신나게 그냥 0이다 막 표현해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니까 도함수라는 거 꼭 표현하시고,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마3, 마2,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는 부호다. 마, 뿔, 마, 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경계를 또 세우죠. 경계를 이렇게 세워서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건데, 우리가 지금 우함수냐 기함수냐 이걸 따지고 온 게 아니니까 더블 형태로 그리긴 그려야 돼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극소값이 두 개가 존재할 건데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릴 때 내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높이가 같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다르게 그리는 게 좋아요. 알겠지? 어디가 높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미리 각각의 극대극소 값을 구해놓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은 감소, 증가, 감소하는데 높이를 좀 다르게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중에 보정해도 괜찮다. 알겠죠? 입니다. 와, 그래서 W 형태로 그려지는 4차 함수였구나 인데 우리가 보는 게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만 볼 거래요. 그러면 여기 F 그려놓은 데에서 그 경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침 여기잖아, 그지? 색깔 있는 걸로 할게요. 마이너스 2는 여기인데 닫힌 구간을 표현하니까 선생님은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4는 어디 있냐? 2의 오른쪽에 있겠죠. 2의 오른쪽에 있는데 얘를 적당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주의할 거는 높이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것만 보고 왼쪽이 더 크네?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F라는 개형을 그려놓은 거지 정확히 그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긴 그리되, 그러니까 여기가 4인 거야. 그리긴 그리되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간은 파란색 경계 포함해서 안쪽에 들어있는 저 그래프만 보는 거야. 맞죠?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여기 안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는 정해졌지. 여기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는 확인이 되잖아. 누군데요? 이 구간 안에서는 극소값으로 존재하는 요 녀석 맞지? 얘가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F2를 넣은 게 극소값이면서 이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에 들어있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값이라는 의미로 스몰 m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2를 집어넣어서 쭈르르르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아까처럼 우리가 경계 표시를 내 맘대로 해놓고 그거 높이를 재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최대값의 후보가 누군데 봤더니 왼쪽 경계에 있는 F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값과 요것도 계산해 보시고요. 오른쪽 경계에 있는 F에 4를 넣은 거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 들고 오면 되겠다. 맞죠? 큰 걸 들고 오면 되겠다. 강의 노트가 안 열려가지고 이거 뭐 정답을 잘 모르겠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2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16, 4 마 8
8 플러스 24 플러스 2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를 넣어볼게요. 64 32 마이너스 4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뜻 밑에 게 더 큰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이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유형입니다. 알겠죠? 식이 직접적으로 주어졌을 때 주어진 구간,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주어진 구간을 표시하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 찾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에는 언뜻 봐도 fx라는 식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유형이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1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네 모퉁이에서 같은 길이로 잘라낸답니다. 같은 크기로 잘라낸대요. 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잘라내는 길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뭐 다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귀퉁이가 다 그렇고 계속 읽어볼게요. 남은 부분을 접어보면 아래쪽처럼 뚜껑이 없는 상자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입체도형으로 따지면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부피의 최대값. 부피고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밑에서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얘네들의 길이가 필요한 거거든. 맞지?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뭐냐? 네 귀퉁이를 자를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잘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괜찮지?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이 귀퉁이에 잘려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세팅을 해봅시다. x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봐. 아래쪽처럼 접어가지고 직육면체 만들려면 여기를 안 자르고서는 못 만들죠. 자르긴 잘라야 돼. 조금이라도 잘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길이가 되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라야 부피가 생기는 상자가 되니까.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요.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쭈루루룩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로의 길이 6에서 아래 위로 x 2개를 뺀 거니까 6에서 이 x를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에다가 표현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왼쪽 오른쪽에 x 2개를 빼는 거니까 전체 길이 12에서 2x를 뺀 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기여하냐 봤더니 자, 밑에 그림에다가 표현할게요. 12 빼기 2x는 밑면에 깔려있는 가로 길이로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12 빼기 2x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6 빼기 2x는 밑면의 세로 길이에 해당되겠네요. 6 빼기 2x. 그리고 접어 올렸는데 그 높이는 누가 담당해? x가 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x가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표현할게요. 아까 잘라내는 길이 x는 잘라내야 접히니까 0보다 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뭘 확인해야 돼? 가로의 길이도 결국은 있어야 뭔가 부피를 구하겠죠? 0보다 커야 되고, 세로의 길이도 길이가 있어야 부피를 구할 거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이걸 모두 만족하는 x 길이가 되어야 돼. 맞지? x가 무한정 커가지고 가로가 음수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미지수를 세팅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미지수의 범위가 어떤데 이거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 범위가 나중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범위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럼 정리하죠. 첫 번째 x는 0보다 크다가 있었고요. 두 번째 6 빼기 2x가 0보다 크다로부터 x는 3보다 작아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 빼기 2x가 0보다 커야 한다로부터 x는 6보다 작아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길이로 0보다 크게 되려면 x의 범위는 0보다 크면서 3보다 작으면서 6보다도 작아야 돼요. 이 셋 다를 만족하는 게 결론.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직육면체 모양이 만들어진다 입니다. 괜찮죠? 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식세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부피식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미 우리 x 미지수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표현했으니까 부피식 바로 세워봅시다. 보통 부피를 볼륨이라고 해서 Vx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냥 F가 익숙하니까 fx라고 요거를 부피의 의미로 부여하겠습니다. 부피. 그러면 요건 좀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순서대로 써볼까요? 가로, 세로, 높이. 요게 이제 부피예요.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는 자, 첫 번째 괄호에서 자 미지수의 개수가 양수면 좋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2 묶어낼 거야. 두 번째 괄호에서도 마이너스 2 묶어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 나오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 적어놓고 맨 뒤에 있는 x 곱해 놓고 첫 번째 괄호 정리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2를 묶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x-6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괄호도 마이너스 1을 묶어낼 거기 때문에 x-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3차 함수를 그려놓은 상태야, 그치? 3차 함수를 그리는 녀석이고 이거 그냥 그려보세요 하면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는 0을 만족하는 게 x축이랑 만나는 곳이니까 크기 순서대로 0, 3, 6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0, 3, 6 요게 f라는 함수야. 0, 3, 6 이렇게 6 괜찮지? 자, 이왕 그린 김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여기다가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아까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표시하자면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거는 위로 볼록한 저 함수인데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fx라는 함수값이 우리가 부피의 의미였으니까 이 함수값의 최대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어디쯤인지는 알겠죠? 이쯤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가 뭐 알파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뭘 찾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대값을 찾는 게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거랑 같아. 맞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가죠. 알파라고 적었지만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함수 미분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 극대나 극소를 갖는 지금 알파라고 표현한 녀석은 도함수에 넣으면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도함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개해서 도함수 구해도 되고요. 뭐 한다? 곱미분한다, 지금부터. 그럼 곱미분 대상은 4x, x-6, x-3 이렇게 대상을 볼게요. 괜찮죠? f'x는 자, 하나씩 미분해서 곱해서 더한다라고 했어요. 앞에 거 미분하면 4, 그럼 뒤에는 x 빼기 3을 먼저 쓸게요. 빼기 3, x 빼기 6 안 적히냐? x 빼기 6 앞에 거 미분했고요. 더하기 두 번째 거 미분하면 1이니까 4x, x 빼기 3 세 번째 거 미분해도 1이니까 4x, 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4를 일단 묶어내고 전개합시다. 2차식이 나올 것 같네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 두 번째 거 x제곱 빼기 3x. 세 번째 거 x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겠군. 는 4배에 자, 정리 내림차순으로 3x 제곱 그 다음에 1차는 마3 마9 마3 마6 그럼 마18x 그 다음에 상수항은 18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또 3을 묶어낼 수 있겠네요. 12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열심히 정리했는데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죠? 정수로. 어쨌든 도함수를 구했고요. 도함수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x축과 만나는 는 0을 만족하는 x좌표를 찾아보도록 하자. 3, 6, 6, 6, 3, 3, 6. 실근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양수 맞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다만 인수분해가 좀 지저분할 뿐이야.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녀석 근의 공식을 써도 되고 지금은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게요. x 빼기 절반 제곱 그러면 상수항 보정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 그럼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제곱근을 풀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두 개가 있네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도함수부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도함수 방금 전에 찾은 x축과 만나는 x좌표 두 개를 표현해 본다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 작죠?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 오른쪽이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얘는 도함수야, 그치? 그래서 부호를 부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아까 하던 겁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원래 함수, 우리가 찾으려는 부피 함수를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부피 함수가 그려져요. 자, 마지막 우리가 볼 구간을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되는데 아까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숫자 크기를 보는 거죠. 3 마이너스 루트 3은 양수지. 그러면 0이라는 값은 그거보다 왼쪽에 어딘가에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존재하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0의 구간은 여기 있어. 0에서 3까지 본다 그랬는데 3은 오른쪽에 보니까 3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겠죠. 그 사이에 어딘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적당히 여기가 3이겠구나 볼 수 있겠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뭘 찾으면 돼? 최대값을 찾으면 돼. 그럼 누군데? 극대값이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아까 알파라고 적었던 녀석이 누구니?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에 함수값인 f의 3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게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 라지 M 이렇게 갈 거예요.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M은 F의 3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은 결과다. 그러면 최종 정답은 거기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F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X자리에 3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어보면 좀 여기는 이쁘게 날아갈 거야. 3 마이너스 루트 3 날아가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루트 3 있을 거고 여기도 3 얼마, 여기 3 얼마 이거는 합차 전개가 될 거니까 좀 숫자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미분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범위 표시해서 최대치수 찾는 거고요. 범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문장제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문제 의도에 맞게 식을 세우고 그 식을 다시 위에 있는 예제처럼 미분하고 그래프 그리고 범위 표시해서 최대치수 찾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첫 번째 응용 문제가 된다. 괜찮죠?